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용분석사 2부 강의를 맡게 된 지한송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일단 반갑고요. 저희 신용분석사 강의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신용분석사 2부는 1부에서 배운 회계 기준을 바탕으로 2부에서는 재무제표 분석, 그리고 현금 흐름 분석, 그리고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신용평가에 대한 사례까지 실무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용 분석에 필요한 스킬들을 배우는 그런 2부 구성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부의 강의를 안 듣고 2부를 들으셨다면 1부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1부를 듣고 2부를 듣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회계적 지식이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2부를 들으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2부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 분석, 현금 흐름 분석,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 그리고 신용평가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오늘은 첫 시간인데 재무제표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석입니다. 재무 분석의 개요부터 일단은 시작을 할 텐데요. 재무 분석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죠. 재무 분석이란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 자료와 기타 관련 자료를 기초로 경영 성과 그리고 재무 상태를 판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계 자료를 이용한다는 것과 회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기타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회계 자료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자료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초 재무 분석은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신용분석 수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과거의 재무 분석이 최초에 어떻게 시작했냐라는 건데, 최초의 재무 분석은 단기 채무, 얘가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능력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재무 분석은 있죠.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재무 및 경영 상태까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얘가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땠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얘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까지 분석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래서 재무 분석을 기계치로 측정하는 거는 사실 우리 엑셀이라든지 여러 기계 장치들이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렇게 애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재무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재무 비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신용 분석사거든요.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재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재무 분석에 의해서 경영 분석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재무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재무 분석인데 경영 분석이라는 것도 배우네 라는 건데요. 재무 분석은 경영 분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 재무 분석, 경영 분석으로 나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영 분석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재무제표 분석은 재무 비율 등을 분석하는 그런 툴이거든요. 재무제표, 우리가 1부에서 배웠던 회계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고 그 재무 비율들을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재무제표 분석이고요. 재무 분석은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시장 자료, 주식시장 자료 또는 시장 점유율 또는 제품 불량률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무 분석은 따라서 재무제표만 회계적인 그런 자료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까지 분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 분석은 뭐냐?
재무 분석과 재무제표 분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비계량적인 질적 자료, 즉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질적인 자료들, 예를 들어서 경쟁 상태, 환경, 품질, 그리고 경영자 능력,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예, 어렵죠. 그런 비계량적인 질적 자료까지 보는 것이 바로 경영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배우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영 분석 틀도 배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 분석의 목적하고 분석 대상이에요. 그런데 재무 분석의 목적을 분석의 주체,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보는 재무 분석의 그 목적하고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경영자 누구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은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게 재무 분석을 하는 경영자의 목적이고요. 대상은 장단점을 분석해요. 경영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재무 현황 중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은 상호 반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안전하지 않고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수익성이 좀 떨어져요. 우리 주식을 투자할 때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하이 리스크,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듯 재무 현황 중 수익성과 안정성에 보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수익성에 더 치중할 거냐 아니면 안정성에 더 치중할 거냐 그런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경영자가. 두 번째,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기관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그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빌릴 때 자금 차입처죠. 상대방, 차주라고도 하죠. 내가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바로 자금 차입처예요. 그 자금 차입처의 원금 상환, 이자 지급의 능력을 판단한 거예요. 네가 돈을 빌려? 그러면 네가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어 없어? 라는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금융기관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목적이죠. 그래요. 내가 기업이에요. 내가 기업인데 일부에서 배운 회계 기준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그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갖다 줍니다. 왜? 나 돈 빌리려고. 그런데 나 이만큼 재무 상태가 좋으니까 돈 빌려줘 라는 거예요. 그럼 금융기관에서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그 재무 분석을 하고 자금 차입처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곧 신용도를 분석하는 거죠. 신용도. 그쵸. 그리고 우량 업체까지 선정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분석 대상 및 주안점은 단기적으로는 차입자의 유동성과 안정성에 보도 포커스를 맞추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행도 수익성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익성과 위험,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과 동일한 개념이죠. 수익성과 위험에 기초한 전체적인 입장을 장기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야? 주주입니다. 주주예요. 주주는 뭐 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주주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주는 자기 돈을 기업에다가 투자한 사람인데 그 투자 방식이 채권자는 사채를 투자하거나 차입을 해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주주는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쵸? 그 주주들은 주식, 그 재무제표의 자본 항목이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이미 배웠죠? 그 자본 항목에 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식 매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정에 필요한 정보. 포트폴리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포트폴리오? 내가 채권하고 주식의 몇 대 몇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어. 이거는 채권과 주식을 구성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포트폴리오는 2개 이상의 자산을 여러 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투자 구성 및 수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주주들은 자기의 배당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시세차익으로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할인율은 나중에 한번 배우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자율 개념이라고 일단은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의 제반의 경영 활동을 보고 이 기업에 내가 투자할까 말까를 또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쵸?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신용평가 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신용 분석해야 하는 사람이죠. 신용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얘네들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채권 등급을 매기고 어음을 평가하고 주식 가치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신용평가 기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은 당연히 유가증권이겠죠. 유가증권 안에는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유가증권을 분석한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얘네들이 해야 될 주안점인 거죠. 그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분석 주체는 누구냐? 기업 M&A 관련자예요. M&A가 뭐예요? 합병 및 인수죠. 그래서 피인수, 합병 기업의 가치, 피인수되는 인수를 당하는 기업, 그리고 합병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왜 가치 평가해요? 저 기업 얼마야? 라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M&A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지 내가 적정한 가격을 주고 저 기업을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